한반도는 고인돌의 왕국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엄청납니다. 북한의 1만, 남한의 3만, 총 4만기 가량으로 중국 400기, 일본 600기, 동남아와 유럽에 각각 수천 기뿐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전세계 고인돌 숫자의 절반가량 이상이 한반도 안에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종대의 하무식 교수님과 몇몇 학자들은 고인돌의 한반도 기원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고조선만큼 고인돌을 많이 세운 곳이 없으며 고조선의 고인돌 문화가 해양 교류를 타고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학자들은 대동강 유역이 세계 고인돌의 발원지로 그 시작점을 기원전 5000년경으로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고인돌에서 주로 출토되는 팽이형 토기는 기원전 1000년경 출현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며 방사성 탄소연대 결과상 가장 오래된 북한의 고인돌은 기원전 1800년경으로 측정됩니다. 중국 요령, 길림 지역의 고인돌 또한 오래된 것이 기원전 1500년경으로 측정됩니다. 남한의 경우 인하대 유태용 교수님의 2003년 한국 지성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고인돌은 평균 기원전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고인돌은 경기도 양평 양수리 고인돌로 매장된 수태 방사성 탄소연대 검사상 대략 기원전 2000년경으로 측정됩니다. 유럽의 고인돌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기원전 2500년까지 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고인돌은 유럽보다 1000년가량 뒤늦게 청동기 문화와 함께 전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고인돌에서는 청동기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며 비파형 동검과 세용 동검, 청동 화살촉이 대표적입니다. 요수 오림동 고인돌에는 무릎 꿇은 인물상과 서 있는 인물상, 마제석검 한 점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으며 마제석검은 신분을 상징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의뢰품입니다. 통상 한국 고고학계는 한반도 청동기 시대 시작을 기원전 1000년경으로 보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강댐 수몰지구의 옥방유적, 강릉 교동 주거지 유적, 순천 중내리 청동기 주거지가 발굴되면서 청동기 시대의 시작점이 최소 기원전 1500년경 이전으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성 문화가 태양과 별자리 신앙을 주로 반영했듯이 한국 또한 900개의 고인돌에서 움푹 파인 성혈이 새겨져 있습니다. 양평 두물머리 고인돌은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 함안 도왕리 고인돌에는 19개의 겹 동심원과 성혈 300개가 파여져 태양과 은하수를 표현합니다. 충북 청원 아득이 고인돌에는 240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기원전 500년경의 별자리를 표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인돌은 한국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임을 알 수 있으며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그 시기가 기원전 2000년까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고인돌의 전파 경로와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는데 북방 기원설과 남방 기원설입니다. 남북한 지역에 따라 고인돌 모습이 남방형과 북방형으로 상이하고 출토되는 유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개 혹은 4개의 받침돌을 이용해 사각형 공간을 구성하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것을 탁자식 북방형 고인돌이라고 하며 황해도, 대동강, 요동반도, 강화도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웅장한 강화도의 부근리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의 대표적 예로 높이 2.6m, 덮개돌은 길이 7.1m, 무게 53톤에 이릅니다. 편마암 석재는 1.5km 떨어진 시루메산에서 채석하여 운반하였습니다. 실험 고고학에 따르면 50톤 정도의 고인돌을 옮기기 위해선 최소 2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표 고인돌인 황해도 간산리 1호 고인돌은 덮개돌 크기가 8.8m로 세계에서 가장 길며 모양이 웅장하고 아름다워 북한의 국보 8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인골이 거의 출토되지 않는데 무덤방이 지상에 노출되어 인골이 거의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용문 교수님의 경우 탁자식 고인돌은 무덤보다는 천신 숭배의 제천 의식이 행해지던 제단의 성격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반면 용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고인돌은 바둑판 형태로 남방형이라 부릅니다.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뚜껑돌로 덮은 후 다시 그 위에 작은 받침돌들을 놓고 거대한 덮개돌로 마무리하는 납작한 형태를 보입니다. 탁자식에 비해 받침돌은 작으나 덮개돌은 훨씬 크고 모양이 울퉁불퉁한 괴이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방형 바둑판 고인돌의 대표적인 애가 화순 핑매바위로 핑매는 돌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고인돌 위에 파여있는 성열 안에 돌을 던져 들어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7개의 작은 받침돌 위에 거대한 덮개돌이 올려져 있으며 가로 7m, 높이 4m로 무게가 280톤에 이릅니다. 석재는 고인돌 위 150m 지점 각시바위 채석장에서 채석하여 운반하였습니다. 또 다른 감태바위 채석장에는 나무에 홈을 내서 채석했던 흔적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게를 자랑하는 전북 고창군 옹곡리 21호 고인돌은 높이 4m에 무려 297톤으로 남방식 바둑판 형태입니다. 남한에서 가장 기다란 요수 왕바이제 고인돌 또한 길이 8.6m로 남방식입니다. 2007년 김해 구산동에서 택지개발 공사 도중 길이 10m, 높이 3.5m, 무게 350톤으로 기존의 옹곡리 고인돌 기록을 뛰어넘는 최대 규모의 고인돌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 고인돌은 예산확보 실패로 다시 땅속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바둑판 형태보다 더 단순하게 아예 받침돌을 생략하고 지하 무덤방 위에 커다란 덮개돌만 깔아놓은 것을 개석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받침돌이 없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자연석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개석식은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 요동반도, 일본 규슈 지역에 고루 분포하며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비파용 동건과 더불어 고조선의 영역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이 진행되는 고조선 역사의 초기 중심지 요하강 요령지역은 고인돌 이전부터 돌롤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돌롤 무덤은 고인돌과 달리 구조물 전체가 땅속에 묻혀있고 땅 위에는 아무런 표지물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경작이나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대 고인돌의 자생설을 주장했던 북한학자 석광주는 서북지방의 고인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는 북한 강계시의 공길이 유적지의 돌롤 무덤이 북방형 고인돌 평면구조와 매우 유사함을 바탕으로 돌롤 무덤에서 고인돌이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원용, 고 전영래 교수님 또한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돌롤 무덤이 요령지역과 한반도 서북부로 전파되었고 돌롤 무덤과 돌재단이 결합해 자연스럽게 탁자식 고인돌로 발전했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돌롤 무덤은 시베리아의 초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2000년에서 1000년경까지 안드로노보 문화와 카라수크 문화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안드로노보인들은 함무라비의 고 바빌로니아 제국 붕괴 후 중동으로 진출해 카사이트, 힉소스를 세웠던 중요한 유목민족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몽골 초원을 뚫고 한반도까지 진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방 기원의 자생설에 회의적인데 돌롤 무덤과 고인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돌롤 무덤은 돌 덧널 무덤, 돌방 무덤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북방 기원의 자생설과 전혀 반대되는 견해인 고인돌의 남방 기원설을 주장한 학자로 김병모 교수님이 대표적입니다. 동남아시아로부터 해로를 통해 벼농사 문화와 함께 고인돌이 남해안에서 가장 먼저 발전했고 북한과 중국 요동반도로 전파되면서 제단 형태의 탁자식으로 정형화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 세계에서 가장 고인돌 밀도가 높은 곳이 전라도 지역이며 전라북도 고창에 1568기, 전라남도 화순에 1934기가 발견됩니다. 다른 고인돌 집중지역인 강화도, 평안도, 황해도, 요동반도 모두 해안선을 따라 분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해안선,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되며 고대의 해안 경로를 통해 고인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순다랜드의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흡사한 남방식, 북방식 고인돌이 모두 발견되며 알려지지 않은 고인돌 숫자를 모두 고려하면 한반도만큼 고인돌이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다 표류하게 되면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으로 도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박역거세처럼 알에서 지도자가 태어난 이야기를 난생설화라고 하며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난생설화가 전해집니다. 제주도에는 10개가량 평평한 받침돌로 무덤방 벽을 만드는 독특한 위석식 고인돌이 발견되는데 이는 유럽의 통로식 고인돌과 그 형태가 가장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북방 기운설이 맞다면 요서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돼야 하는데 유화강을 경계로 요동까지만 고인돌이 지어졌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고인돌 또한 남해안과 가까운 규슈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바둑판식과 개석식 고인돌 600여 기가 분포하는 것도 남방 해류 기원설에 무게를 더합니다. 일본의 고인돌은 신석기 조문 문화가 쇠퇴하고 청동기 야요의 문화가 시작되던 기원전 500년경부터 뒤늦게 제작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와 고인돌이 함께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야요이 시대의 고인돌이 일본 거성 문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미 유럽과 동일한 형식의 스톤서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키타현의 오유 스톤서클의 모습으로 해시계이자 춘분점 태양을 향하는 배열을 갖습니다. 유럽에서 스톤서클과 봉분형 거대 무덤이 만들어지다가 오히려 고인돌로 소형화되었던 것처럼 가장 멀리 떨어진 극동 일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톤서클은 발견되지는 않지만 대신 신석기인의 믿기 힘든 해양 항해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존재합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독보적 가치를 가진 울산 방구대 안각화입니다. 시기는 최소 기원전 3000년경 신석기 시대로 추측되며 원시적 벽화임에도 300개의 그림 중 고래가 62점이나 매우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새끼를 등에 올려놓은 귀신고래, 앞뒤색이 다른 봉고래, 세로줄 무늬가 있는 거대한 흰김 수염고래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20명가량이 탄 긴 나무배와 그물과 작살의 사냥, 고래 살점을 발라내는 작업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유럽 거성 문화가 지중해에서 대서양 연안을 따라 발전했고 나선형 문양과 고래 문양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을 다루었습니다. 고대에도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신대륙까지 해양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제 입장에서는 선사시대 해양 기술력을 증명하는 울산 방구대 안각화는 매우 소중한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각화는 수십 년간 물에 잠긴 채 방치되면서 현재는 거의 그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파괴되었습니다. 2010년 부산 가덕도 장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 신석기 유적지가 발굴되었습니다. 구덩이 100여 개, 인골 48구, 파손되지 않는 덧띠무늬 토기, 아빈문 토기, 돌도끼,
옥제 펜던트 6점, 뼈 조각품, 상어 이빨, 조개 팔찌, 500점의 흑요석과 조몬토기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흑요석은 백두산 지역과 성분이 달라 규슈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성 토양으로 대부분 뼈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장학 유적 발굴 이전에 인골이 출토된 경우는 전국을 통틀어 겨우 33개체뿐으로 매우 큰 성과였습니다. 인골의 남녀 성비는 비슷하고 연령은 유소화부터 70대 노년까지 다양했습니다. 뼈의 콜라겐 동위 원소 분석 결과 이들은 어류, 페류의 해양성 식품을 주로 섭취했습니다. 70%에서 팔다리를 굽혀 측면으로 눕혀놓은 굴장이 대부분이었으며 굴장은 유럽, 동남아, 규슈의 신석기 시대에 유행했던 매장법입니다. 남해안 지역이 동남아시아와 일본까지 이어지는 공통된 해양 문화권에 속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유골은 한국인에게서 극히 드문 장두형으로 유럽인에 가까웠습니다. 중앙대 분자유전학과 이광호 교수는 예비조사를 통해 17개체 중 일부에서 유럽인들에게서 주로 나오는 목의 유전자 하플로그룹 H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하플로그룹 H의 유전자 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커석 유적지 분포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식 논문 출간 없이 보고서 형식으로 연구가 흐지부지 마무리되어 버렸지만 연구 결과는 국내 언론과 해외 학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규슈 지역의 고대 조몽인과 야요인의 유전자 기원을 연구 중이던 시노다 겐니치 교수는 가덕도 유골에 주목하고 한국문물연구원에 자료 제공을 요청해 2019년 가덕도 장항인골의 DNA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개의 유골이 분석되었으며 8번 샘플 유전자는 고대 조몽인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고대 조몽인은 현대 일본인 한국인과 모습이 다른 많은 털과 부리부리한 눈, 코, 입이 특징입니다. 2번 샘플은 현대 일본인과 복권성 소수민족인 쉐족과 유사했으며 이는 한중일 해양문화권의 범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대 조몽인은 현대 아누이족과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하며 이들 인종은 고대의 중국 남동부 해안, 한국 남해안, 일본까지 넓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사천 늑도 유적에서도 한중일 간의 활발한 해상무역을 증명하는 유물과 인골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늑도 유적은 장학 유적보다 5000년 이후인 1세기경 가야시대의 것으로 일본 야요이 토기와 중국 동전, 오수전이 함께 발견됩니다. 2004년 중앙대에서 늑도 인골 2구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이번 인골은 서부 시베리아 유럽인과 유형관계가 높았으며 5번 인골은 인도네시아인과 중국 원난성 원주민과 유형관계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충북 제천시 황성리 고인돌에서도 특이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은 키가 174cm로 당시 기준으로 매우 장신해 3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안면보건 전문가인 조용진 교수는 인골의 두개골이 이마와 뒤통수가 매우 긴 두개지수 66의 초장도로 코가 높으며 얼굴이 좁고 치아가 커서 북방계통 유럽인이 확실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병모 교수님은 기원전 1700년쯤 전차부대의 아리아인들이 인도, 이란으로 진출했고 이후 해양 루트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진출했을 것이란 가설을 세웠습니다. 반대의 해석도 가능한데 시베리아 초원의 아리아인들이 기동성 높은 전차 기마수를 통해 바로 한반도까지 진출하여 황성리에 묻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에서 2006년 4기의 고인돌이 발굴되었습니다. 2호 고인돌에서 잘 보존된 대퇴골이 출토되었으며 서울대 해부학과 신동훈 교수팀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현대 영국인과 영기서열이 가장 유사했습니다. 이를 해석하는 데 주의할 점은 고대 영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된 게 아니라 현대 영국인 유전자 또한 청동기 시대 이후 대륙의 얌나야인의 진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하리의 돌롤 무덤에서도 20대에 키 161cm의 젊은 여성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갈비뼈 옆에는 권력자 혹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비파형 동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제상의 두개골 또한 콧날이 오똑하고 장두형으로 백인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알타이 지역과 몽골 초원에 현재 몽골인이 본격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이후로 그 이전에는 동서양인 구별이 모호한 트루크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타지크족 등 다양한 인종들이 혼재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훨씬 이전 청동기 시대에 시베리아 초원을 지배했던 안드로노보, 카라수쿠 서양인들이 한반도에 유입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들은 발전된 천차 기마술과 강력한 무력, 청동 재련 기술, 뚜렷한 이목구비의 외모 덕분에 상류층으로 대접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공학과 김욱 교수에 따르면 한반도는 고대부터 다양한 계통의 유전자형 집단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혼합되면서 한국인의 형질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이 확립되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인은 바이칼 호수를 기원으로 한 몽골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고인돌이 만들어지던 고대에는 의외로 인도네시아 남반계, 대륙의 아리안계 인종도 함께 살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퍼즐들을 바탕으로 제가 상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기원전 5000년경 신석기 시대에는 내륙보다 해안가 주변의 문화가 크게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기동성 높은 선박 항해술, 벼농사와 어업을 통한 풍부한 식량 덕분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남해안, 일본 규슈 지역에는 발전된 해양문화 벨트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기원전 3000년경 지중해, 유럽 서해안에서 번성했던 거성 문화는 이러한 해양 루트를 통해 북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남해안과 일본의 규슈까지 천년의 기간 동안 느린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원전 2000년경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어업과 벼농사, 고인돌의 선진 문화가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500년경부터 대륙의 힘이 강성해지는데 러시아 초원의 유목민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재련 기술과 전차부대, 기마술의 혁신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세계 곳곳으로 진출해 세력을 떨쳤습니다. 북방계 대륙의 이주민 세력은 요동 지역까지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고조선의 독자적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 제작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섬기는 촌손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고인돌들 중에서 재단의 성격이 짙은 탁자식 고인돌을 선택해 많이 제작하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고인돌의 남방 기원설과 북방 기원설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건국 신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기마민족의 촌손신화 주인공인 박역거세, 김알지, 김수로왕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수직 하강 구조이면서 또한 알이나 상자 안에서 태어나는 난생신화가 혼재됩니다. 계통이 다른 북방 유목민과 기존의 남방 농경민의 화합을 위해 모두의 공감대를 만족시키는 신화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고인돌은 고대 고조선의 실증적 영역 지표이자 고대 한국인의 문화적 역동성과 강력함을 잘 드러내는 중요 상징물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